백화점. 뭘 입어야 점잖게 보일지 모르겠네. 양복을 입어봤어야 알지. 아빤 옷발이 좋아서 뭐든 잘 어울릴 거야. 저 마네킹 입고 있는 옷은 어때? 요즘은 상견례라고 무조건 정장으로 입고 오진 않는데 약간 캐주얼하게 입기도 한다더라. 저런 스타일 아빠한테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저것도 괜찮네. 저거 한번 입어볼까? 저기요, 저 옷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요? 아, 손님, 이거 꽤 비싼 건데. 옷을 좀 입어보겠다는 건데 비싼 거란 말이 왜 나와요? 저희가 가격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 비싼 옷이라서 그렇게 함부로 입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은 소매 디자인이 핵심인데 한쪽 팔이 그러셔서 영 태도 안 날 것 같고요. 차라리 저렴한 버전의 옷을 추천해 드릴게요. 뭐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 신혜야, 그냥 가자. 수고하세요. 아,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왜 그냥 나오자 있어? 저런 사람한텐 따끔하게 말해야 돼. 장애 갖고 있으면 옷도 함부로 못 입어본단 소리야? 됐어. 저런 사람 상대해봤자 우리만 피곤해. 가까이서 보니까 옷도 정말 나랑 안 어울릴 것 같더라. 저기 가보자. 저기 옷도 괜찮네. 아, 속상해 죽겠어. 기분 좋게 와서 이게 뭐야? 그날 저녁, 집. 신혜야, 어떠니? 옷이 잘 어울리나 모르겠네. 잘 어울리는데? 그지? 양복 오랜만에 입네. 사돈 께 잘 보여야 될 텐데. 우리 사위도 처음 보는 자리인데 첫인상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팔이 이래서 걱정이긴 하네. 팔이 뭐 어때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리고 남자친구도 알아. 딱히 상관없다 그러던데? 그래도 듣는 거랑 막상 보는 건 다르니까. 괜히 우리 딸까지 안 좋게 볼까봐 그게 걱정이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직원 구해주려다 그렇게 된 거잖아. 그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 아빠 팔 두고 욕할 자격 아무도 없어. 그렇긴 해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좋게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아쉬울 따름이지. 아빠는 이미 나한테 최고의 아빠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난 오히려 아빠가 자랑스러워. 나뿐만이 아니잖아. 그 직원 아직도 추석 때고 설날 때고 선물 보내잖아. 그때 아빠가 떨어지는 기계 대신 맞아주지 않았음 자기 머리 위에 떨어져서 바로 즉사했을 거라고. 5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감사하다고 전화도 오잖아. 처음에 사고 소식 들었을 땐 아빠가 믿기도 했거든? 그냥 내버려두지 왜 아빠가 구태여 나서서 한쪽 팔까지 잃어버렸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점점 크니깐 아빠가 그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알겠더라. 그래서 난 아빠 팔 볼 때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내 아빠인 것도 감사하고.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그래. 살다 보면 바란 쪽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내 나이 때 되는 사람들 보면 몸성한 사람 별로 없더라. 죄다 무슨 암에 걸리거나 관절이 안 좋거나 그러더라고. 그래. 아빤 그래도 건강하잖아. 여태 감기 한 번 깊게 안 걸리고. 아빠가 체력 관리를 좀 하긴 했지. 근데 요새 뱃살이 너무 튀어나와서 문제야. 이런 셔츠는 뱃살이 쏙 들어가야 대가 이쁜데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우뚝한담. 당장 이번 주 주말이 상견례인데. 그건 술배야. 그러니까 술 좀 작작 먹으라니까.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후회하지? 두 가지 엄마 딸 아니랄까봐 또 잔소리네. 그래, 후회해. 이제부터 술도 좀 줄이고 그래야겠다. 그래도 우리 사위랑 단둘이 술 한잔은 하고 싶은데 그건 괜찮지? 그럼 그게 아빠 소원이었잖아. 다음 날 카페. 아, 떨린다. 어머니 처음 뵐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있지. 어제 아빠랑 옷 사러 갔는데 그 뒤부턴 더 떨리더라고. 이제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실감도 나고. 그냥 같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긴장하지 마. 긴장하면 더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렇잖아. 오빤 안 떨려? 가만 보면 오빤 진짜 포커페이스인 것 같아. 이제껏 떨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네.
어차피 닥칠 일이니까 자신감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 너무 긴장한 티를 내면 상대가 무시하기 쉽거든. 그래서 회사에서 오빠를 PT 신이라고 부르는구나. 난 오빠처럼 발표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 사람들 눈 쳐다보고 있으면 긴장이 확 된다니까. 대신 신에 넌 자료 준비를 잘하잖아. PPT도 잘 만들고. 자기 잘하는 일 하면 되지. 아무튼 우리 엄마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긴장 안 해도 돼. 엄마 나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하셔. 그리고 같은 회사 직원이랑 결혼한다 하니까 더 좋아하시던데 대기업 사원 둘이 만나면 다달이 버는 돈도 많을 거고 복지도 좋으니 나중에 애기 낳아도 별탈 없겠다고 말이야.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네. 그래도 상견례 전에 인사드릴 걸 그랬어.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뵌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죄송하더라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낯을 많이 가리잖아. 두 분 다 상견례 자리에서 인사받는 게 편하다고 하셨고 우리도 그간 회사 일이 바쁜 것도 맞고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치면 나도 진작 아버님 찾아뵀어야지. 그렇긴 하지. 암튼 오빠, 우리 인사 잘 드리고 오자. 결혼 준비 첫 시작이잖아. 그래,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3일 후 상견례장.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와서 기다려주시고 죄송하고 감사하네요.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택시 운전사가 길을 잘못 뜨는 바람에 좀 늦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오빠와 결혼을 약속한 유신혜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팔이... 아, 팔이요? 제가 예전에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은 듣지를 못해서. 일단 앉으시죠? 아버님 팔이 아예 없으신 거였어? 난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건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어머니께는 따로 말씀 안 드렸어?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말씀 안 드렸지. 엄마 적잖이 놀라신 것 같은데. 뭘 들끼리 속삭이고 있어. 어른들 모셔놓고. 아니요.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잠시 후. 우리 딸이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병으로 일찍 죽어서 제가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해서 부족한 것도 많을 텐데. 의젓하게 자라준 똑똑하고 고마운 아이거든요. 이렇게 멋지고 건장한 청년이 우리 시내 짝이라니 그것도 참 고맙고요. 고맙네. 우리 시내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악수라도 할까? 아까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왼손으로 악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긴.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게 예의야. 어떤 나라에선 왼손으로 악수하면 부정 탄다는 얘기도 있더라.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제가 실례를 좀 했나 보네요. 미안하네. 아니에요. 아버님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거의 처음이니까 그러신 거겠죠. 이해합니다. 아니 그런데 오른손이 그렇게 없어서 그동안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식사는 혼자 할 줄 아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왼손잡이기도 했고 그래서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미 한 손으로 생활한 지도 5년이 넘어서요. 이제 적응 다 됐습니다. 그래도 장애를 지니며 사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마냥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한쪽 팔이 아예 없는 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장애 가진 거야 뭐 사연이 있겠지만 저도 부모다 보니 우리 아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고생할까 봐죠. 한쪽 팔이 아예 없으시면 그래도 생활하기에 영 불편할 테고 그때마다 우리 아들이 병수발이라도 들게 될까 봐 걱정이더라고요. 이 집에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자식이라곤 신의 하나뿐이고 아내분도 일찍 돌아가셨다면서요. 혼자 그 몸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자꾸 우리 아들 불러낼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아들은 팔자에도 없는 병수발 들며 살 거 아니에요? 어디 그뿐인가요? 돈은 돈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아들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인 거 보고 도움받기 좋겠다 싶어서 결혼 허락한 거 아닌가요? 물론 시내도 같은 대기업 사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회사를 더 오래 다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 오래 뽑아먹을 수 있는 사위를 고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껏 저 혼자서 잘 생활해 왔고 돈적으로도 전혀 부족한 게 없어서요.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넌 골라도 어떻게 이런 여자를 골랐어? 아무리 엄마가 결혼만 하면 바랄 게 없다고 노래를 불렀어도 그렇지 집안을 잘 살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뭐 둘이 좋다니까 결혼은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우리 아들한테 피해 주는 거 있으면 바로 이혼시킬 겁니다. 요새 이혼이 그렇게 흠도 아니잖아요. 저도 이 정도 장애일 줄은 몰랐죠. 알았으면 진작 엄마랑 상의했을 거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회사에 결혼한다고까지 말해놨는데. 다들 너무하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파란 쪽 잃은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사람 앞에 세워두고 대놓고 속닥거릴 만큼? 아빠, 일어나요. 도저히 더 마주하고 얘기할 수 없겠네요. 아유, 신혜야. 그래도 얘기는 마저 하고 일어나야지. 무슨 얘기를 더 해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어머머, 버릇없는 것 좀 봐. 하긴 가정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아직 밥도 안 나왔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잊었어? 잊은 건 오빠랑 오빠 어머니인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만 일어서야겠네요. 아빠, 가요. 아유, 이거 참. 먼저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고요. 예, 뭐 들어가세요. 잠시 후 주차장. 아빠, 먼저 차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 둘이 얘기 나누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여기까지 불러내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오빠야말로 뭐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빠 팔 장애 있다고 분명 말했지.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한 사람은 오빠잖아. 그래놓고 우리 아빠 앞에 두고 팔이 저렇게 될 줄은 몰랐다느니, 오빠 뽑아먹을까봐 걱정된다느니 그런 소리라는 게 말이 돼? 아무리 당황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냐고. 장단 맞춰주는 오빠는 또 뭐고? 나도 당황해서 그랬어. 아예 한쪽 팔 소매가 너덜너덜한 거 보고 나도 깜짝 놀라서 그랬다고. 저렇게까지 장애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엄마도 그래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걱정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걱정되더라. 혼자 생활 잘하신다 해서 난 당연히 장애가 미미할 줄 알고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파란 쪽이 없을 정도면 혼자 생활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럼 어디 요양병원에 모시든가 집에 간병인을 두든가 해야 될 텐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잖아. 그거 다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해서 너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 그니까 너도 어떻게 보면 속이고 상견례장에 들어온 거지. 내가 뭘 속였다 그래. 오빠가 멋대로 착각한 거잖아.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해?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가뜩이나 오빠랑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잔뜩 긴장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장애를 걸고 넘어질 수가 있냐고. 그래서 도저히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 우리 아빠 그렇게 무시당하는 모습 도저히 보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왔어. 나랑 엄마 무시한 건 너야.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그러진 말았어야지. 엄마가 얼마나 기막혀 하는지 알아. 솔직히 나도 너 이러는 모습 보니까 정 좀 떨어지려 그래. 내가 아는 유신애가 만나 싶고 그렇다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이만 나 들어가 볼게. 다음에 얘기해. 응, 그래. 나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 시간 좀 갖자. 그날 저녁 집. 신혜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런 일도 겪게 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화가 나서 나온 거야. 아빠한테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면 애초에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니까 아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너 그 사람 오래 좋아했잖아. 연애도 꽤 오래 했고. 아빠 팔만 멀쩡했어도 결혼까지 순탄하게 가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상견례 자리에도 안 나갈 걸 그랬다.
내가 나간 게 괜히 독이 됐어. 그런 소리 말라니까. 아빠가 그런 말 하면 나 정말 속상해. 당연히 아빠가 내 아빠인데 상견례장에 나가야지. 겨우 장애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나도 이번 기회에 그 사람 본성도 알았고 절대 아빠 때문에 망친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알았지? 그래도 늘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짐은 무슨. 아빠 덕분에 내가 이만큼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 꿈에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럼 속상해. 알았어. 그래도 말은 잘해봐. 서로 오해가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아직 장애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 그걸 누구 탓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나중에 얘기는 해볼 거지만 나도 실망 많이 했어. 다음 날 사무실. 일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할 얘기 있으면 문자로 하라니까. 사람들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별로 없는 시간에 왔잖아. 여기서 얘기하면 듣지도 못해. 엄마가 어제 단단히 화가 났더라. 와서 정식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뭐? 내가 사과할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나올래? 당연히 사과해야지.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너 기분 나쁘다고 그냥 자리 박차고 나간 거잖아. 결혼 물을 때 물으더라도 사과는 제대로 하고 끝냈으면 좋겠대. 나도 그랬으면 좋겠고. 내가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아니잖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래? 아이, 솔직히 엄마나 내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결혼은 현실이잖아. 네 가족이 내 가족이 되는 거고 내 가족이 네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적어도 가족이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너도 우리 엄마가 어디 하자 있었으면 걱정했을 거 아니야? 그게 결혼 생활에 영향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을 테고 그 정도는 파악해야 결혼을 하든가 무르든가 하지. 사랑만으로 무조건 결혼이 돼. 네가 너무 순진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꼭 그런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됐어? 마치 잘못한 사람 취조하듯이? 우리 아빠 직원 구해주다가 그렇게 된 거야. 단 한순간도 그렇게 해서 팔 잃은 거에 대해 후회하신 적도 없고 나도 그거 훌륭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리고 일상생활에 별 탈도 없으시고 그렇게 계속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 장애가 오빠한테 피해줄 거란 소리를 계속 하셨잖아.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빠 심정 생각해봤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어제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침울해 하시더라. 한 번도 팔 잃은 거에 대해 후회한 적 없던 사람이 괜히 상견례 나갔단 말까지 하셨다고. 내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 아빠지. 그건 너네 아빠가 감당해야지. 무슨 이유로 팔을 잃었든 장애가 줬으면 그 정도 시선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넌 그런 아빠를 더 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오히려 굽신거리면서 이해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너가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런 아빠를 더 놓고? 사람 자꾸 이렇게 실망시킬래?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뭘.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 나랑 똑같은 생각할걸? 지가 문제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그저 자기 아빠 마음 좀 속상하게 한 것 같고 별 지랄을 다 하네. 뭐,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럼 찾아가서 사과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한테 이렇게 안 따질래? 당연히 사과해야지. 어디서 버릇없게 먼저 자리를 나와. 내내 빌어도 모자를 파네. 아, 그래. 그래, 그럼 가자. 오늘 저녁에 가면 되는 거지? 오늘 저녁은 됐고 내일 와. 엄마도 화 삭힐 여유는 필요할 테니까. 그래도 한때 너가 나랑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니까 나도 편히 봐주는 거야. 오늘 당장 갔으면 너 우리 엄마한테 머리채 끼고 난리가 났을걸. 그 수모는 안 당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 나중에 결혼하려거든 네 아빠 장애 있다는 거 파란 쪽 아예 없단 것쯤은 먼저 말해. 그거 말 안 하면 사기야. 알아? 어련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해주고 충고해주니 고맙네. 그럼 내일 봐. 제대로 예의 갖춰서 와. 회사 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럼 나 간다. 기가 막혀. 협박도 별 가짜는 협박을 다 하네. 다음 날 시댁. 무조건 잘못됐다고 빌어.
그럼 엄마도 알았다고 하고 가라고 할 거야. 알았지? 걱정 마. 내가 할 때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얼른 문 열어. 믿는다. 엄마, 나왔어요. 얘도 같이 왔어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또 뵙네요. 참 빨리도 사과한다. 들어오거라. 잠시 후. 그래, 사과하러 왔다고? 이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내가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니? 장애 아빠를 버젓이 데리고 온 것도 기가 막히는데 제 아빠한테 질문 좀 몇 개 있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아유 식사값이라도 내고 가든가. 그것마저도 안 내고 갔더라. 어떻게 하면 개념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니? 아무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도 그렇지. 대학 나오고 대기업까지 들어갔으면서 사회성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 혹시 너도 장애 있는 거 아니니? 병원에 검사는 받아봤어? 지체장애 뭐 그런 건 없대니? 장애도 유전이 된다더라. 비난을 하실 거면 뭘 제대로 좀 알고 말하시죠. 저희 아버지 사고로 한쪽 팔 잃으신 거고요. 그것도 5년 전이네요. 그게 저한테 유전이 되려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장애를 선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유전이 되려면 팔이 똑같이 없어야지. 웬 갑자기 지체장애? 장애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어쩜 그렇게 무식하세요? 뭐라고? 무의식? 너 지금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 아니야? 사과하러 온 애 태도가 왜 이 모양이야? 뭐 하는 거요?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이잖아. 왜 또 따지려 들어? 빨리 사과나. 사과는 무슨...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들고 왔지. 이거나 받으세요. 이게 뭔데? 왜 서류를 갖고 왔어? 그리고 어른한테 뭘 주려면 두 손으로 공손히 줘야지. 어딜 던져? 버릇없기는. 이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야. 영 배워먹질 못했으니. 그래도 난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은 허락해주려고 했는데 네 태도를 보니까 절대 안 되겠다. 어디 한번 열어봐라. 대체 뭔데 이래? 어? 이거 부동산 서류 아니야? 뜬금없이 이걸 왜 들고 왔어? 부동산 서류? 어디 보자. 잠깐만. 건물이 몇 개야? 위치도 죄다 광남에 있고? 거기 명의에 유현철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죠? 그거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럼 이 건물이 다 아버님 소유라는 거야?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아니, 파란 쪽이 그렇게 된 양반이 무슨 수로 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그게 뭐 이제 와서 중요하나 싶긴 한데 저희 할아버지가 소시적에 잘 나가는 사업가기도 했고 자산도 크게 갖고 있어서 돌아가실 때 아빠한테 물려주신 게 많거든요. 그중 땅 하나가 신도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자그마치 10배로 뛰었지 뭐예요. 그 바탕으로 아빠가 공장 몇 개를 운영하셨고요. 우리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아직도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그 수입으로 건물도 벌써 세 채나 사게 됐네요. 거기서 오는 수입도 만만치 않고요. 어차피 여기서 더 안 볼 사이긴 하지만 우리 아빠가 댁 아들한테 뽑아먹을 일은 없을 거란 걸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면 몰랐지. 솔직히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상견례장에 온 거거든요. 우리 집안 정도면 대기업 사원이 아니라 집안도 훨씬 빵빵하고 돈도 더 많이 버는 사위 데려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가 그쪽 아들 좋아한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아빠도 좋게 보고 나온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면전에 대고 파란 쪽이 없어서 문제라니 그런 꼴 같다는 소리를 하니 결혼할 마음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너 자꾸 회사 어쩌고 하면서 협박하는데 너가 내 눈치를 봐도 모자라. 우리 회사 인사팀 과장이 우리 아버지랑 친구 사이야. 예전에 그 과장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준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녀서 우리 집안에 대한 고마움도 큰 분이라고. 내가 입 한 번 잘못 눌리면 큰일 나는 건 너야. 사적인 일에 공적인 일을 개입하고 싶진 않아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과장님 도움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하온한 건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그냥 동료 사이로 끝내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나 간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랑 얘기 좀 하자꾸나. 그래. 너 할 말만 와다다 하고 가면 어떡해. 우리 얘기도 들어봐야지. 아이, 오해 풀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여기까지 와서 우리 말도 안 듣고 가면 어떡하니? 나도 사실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너 오라고 한 거다. 그저 우리 아들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 정말 미안하구나. 다음에 자리 마련되면 그때 내가 정식으로 아버님께 사과드리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셨네요. 언젠 사과하러 오라고 하시더니. 내가 가끔 이상한 자존심 부릴 때가 있어. 고쳐야지 하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도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마. 그러니 너도 조금만 우리 용서해 주렴. 이제 한 가족 될 사이 아니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야지. 그래. 엄마가 저렇게까지 사과하시잖아. 나도 그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못 그랬어. 정말 미안해. 아버님한테 따로 가서 정식으로 사과 드릴 테니까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리고 협박한 게 아니라 다 우리 잘해보자고 한 말이었어. 우리가 몇 년을 연애했는데 고작 이런 걸로 헤어져야겠어? 다른 동료들도 다 우리 결혼 축복하고 있는데 잘해보고 싶은데 자꾸 너가 나 피하고 얘기 안 하려 하니까 나도 어쩌다 보니 강하게 나온 거야.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협박으로 들렸다면 미안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우리끼리 잘 맞았잖아. 그래서 너도 나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쪽내자고 할 땐 언제고 되게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다시 하자 그러네.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못 들었니? 너랑 오늘이 마지막이야. 너랑 연 맺을 생각 죽여도 없어. 아유, 왜 그러니? 기분 상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아들 남편감으로 참 좋은 애다. 혹여나 아버님이 생활에 불편함이 있거나 할 때 우리 아들이 다 도와줄 게다. 예전에 봉사도 몇 번 했잖아. 그치? 그럼요. 이제 제 아버지나 다름없는데 다 도와드려야죠. 나 신체에 장애 있는 분들 보살핀 경험도 꽤 많아. 분명 내가 아버님께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아버님도 나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 아직도 넌 우리 아빠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당신도 마찬가지고. 됐다.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너랑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꿈 깨. 다신 귀찮게 하지도 말고. 그럼 가볼게. 신혜야. 밥이라도 좀 먹고 가라. 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얘기 좀 듣고 가. 아유, 그냥 가버리네. 넌 그동안 그렇게 오래 연애를 했다면서 집안이 어떤지도 몰라?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빚 없고 저축 얼마 있는지만 알아보죠. 아유, 재산이 저렇게 상당한 것만 미리 알았으면 상견례 때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건데 이게 뭐람?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내가 외동이라 저 재산 다 물려받을 텐데. 그럼 내가 회사에서 노예짓 안 해도 알아서 돈이 굴러오는 거잖아요. 그치? 야, 안 되겠다. 너가 어떻게 해서든 신혜 잡아라. 그래도 정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가서 어떻게든 잡아. 신혜만 잡으면 우리 집 빚도 바로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하죠. 다음 날 집 앞. 뭐야? 왜 우리 집 앞에 네가 서 있어? 내가 어제 한 말 잊었어? 나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우리가 몇 년을 연애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래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빨리 안 가? 곧 아버님도 내려올 거야. 내가 인터폰으로 말씀드렸어. 꼭 할 말이 있다고. 미쳤어?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를 오라가라야.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 왜 나왔어? 그냥 들어가지.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땐 정말 실례했어요. 아이,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래? 사람들 다 보는데.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야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데 저희 엄마는 안 그래서요. 그냥 온몸을 장단 맞춰주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시내 없으면 못 삽니다. 꼭 시내랑 결혼하고 싶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얼른 꺼져. 이게 무슨 행패냐고.
어디 더 말해보게. 뭘 그렇게 잘못했나? 무릎 꿇을 만큼. 아빠, 뭘 더 듣는다고 그래? 그래도 이왕 왔으니 뭐라 하는진 다 들어봐야지. 그래 이 청년도 후회가 안 될 거 아니야. 어디 한번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보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솔직히 아버님 장에 하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예상을 못하고 오셔서 논란 티를 좀 낸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 불러일으킨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로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시내도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물론 아버님이 제일 속상하시겠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아버님 잘 보필할 생각이 있습니다. 시내만 좋다면요. 아버님이랑 함께 살아도 좋아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 근데 말은 바로 해야지. 누가 누굴 보필한다 그래? 네? 그게 무슨... 아니, 너가 내 집에서 얹혀 사는 거잖아. 근데 너가 왜 나를 보필해? 엄연히 내 재산 노리고 들어오는 거잖아. 공짜로 건물 좀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내 보필을 받는 거지. 말을 고참 이상하게 하네. 그게 아니라 저는 아버님이 파란 쪽이 불편하시니까 그 부담 덜어드릴 수 있다고 말한 거거든요. 누가 너 보고 부담 덜어달래. 이미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상견례장부터 참말 이상하게 하네. 날 아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이야. 우리 시내가 설명을 안 했을 리도 없고 그냥 니랑 네 엄마가 장애 있는 사람은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가 왜 나한테 도움을 주냐고. 나보다 잘난 거 하나 없어 보이는데. 재산도 뭐 그저 그런 수준일 테고. 상견례장에는 시내랑 결혼할지도 모르고 생각해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눈치 봐선 시내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내 할 말 다 할게. 내 걱정하기 전에 너나 잘해. 그리고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난 무시하지 마. 잘난 거 있어도 난 무시하면 그게 다 자네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집 앞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거 옛날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거 알지? 요즘 같은 세상에선 다 스토커죄에 해당돼. 그래도 잘난 직장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시 이런 짓 하지 말게. 혹여라도 또 우리 시내 괴롭히는 모습 보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야. 시내야, 더 할 말 있니? 없으면 같이 들어가자꾸나. 있으면 여기서 기다리마. 없어요. 이제까지 얘기했는데도 영 알아듣질 못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빠 한 얘기 들었지?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니까 다신 나 귀찮게 굴지 마. 아빠한테 찾아오지는 말고. 아빠 들어가요. 아버님 쉬네요.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1시간 후 시댁. 어떻게 됐어? 잘 풀었어? 다 망했어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부잣집 삽입되는 건 다 글러먹었다고요. 아유, 이를 어쩌면 좋아. 무조건 빌었어야지. 그거 하나도 못해? 우리 집 빚청산이 달려있는데? 따지고 보면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러게 왜 사람 보자마자 팔 없는 걸 꼬집으선. 어머머, 얘 좀 봐. 그게 내 탓이라고? 그러게 네가 사전에 그 집 재산이고 아버지 장애고 얘기를 다 해줬으면 될 거 아니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상견례를 잡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가뜩이나 우리 집 빚도 있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빚도 못 갚을까 봐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니? 빚 청산하고 부잣집 사모될 저로이기 위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빌어봐. 아니다, 내가 같이 갈까? 내가 무릎 꿇고 싹싹 빌게. 그럼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신의 걔도 어려서 엄마 잃고 아빠 팔까지 그렇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여리겠어. 내가 친정엄마 노릇 다 해준다고 하면서 꼬시면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거에 넘어가래가 아니라고요. 제발 더 망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요. 이미 결혼 파탄나게 생겼는데 더 망칠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한번 해보마. 나중에 엄마한테 고맙단 소리나 잘해. 건물 넘겨받으면 엄마한테도 좀 주고. 이 은혜 꼭 갚아라. 그 시각 집.
그래도 잘 말해보라고 하더니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전 아빠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보라 하길래 이대로 용서해주는 줄 알았어요. 용서는 무슨. 부동산 문서 달라 할 때부터 짐작했다. 차라리 태도가 안 바뀌었으면 정말 내 장애가 네 발목을 잡았구나 싶었을 텐데 언제 그랬냐는 듯 와서는 쩔쩔매는 걸 보고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구나 싶었지. 그런 놈한텐 절대 내 딸 보내고 싶지 않아서 나도 강경하게 얘기했다. 오랜만에 화를 냈더니 힘이 쭉 빠지네. 잘하셨어요.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쓰레기 인성 가진 집안에 시집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우리 딸 현명해. 다음에도 또 그 자식 오면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려. 다른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그럴게요. 다음 날 회사 앞. 신혜야. 깜짝아. 너 지금쯤 퇴근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아줌마랑 더 할 말 없으니까. 아줌마?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저기, 내가 다 잘못했다. 너가 허락만 해준다면 네 아버지께도 직접 가서 무릎 꿇고서라도 사과하마. 그러니까 용서하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 다시 해주면 안 되겠니? 결혼만 해준다면야. 내가 너 친정엄마 노릇도 톡톡히 해주마. 정말 잘해줄 테니까 생각 다시 한 번만 해주렴. 어?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노릇을 해준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엄마 노릇 해달라 그랬어? 웃기는 아줌마네. 그만큼 잘해준단 소리잖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렴. 응?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듣네. 과장님. 신혜씨. 마침 나오네. 엄마, 진짜 왔어요? 회사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 있어? 큰 소리가 좀 들리긴 하던데. 과장님, 회사 내 스토킹이나 협박도 부서 이동 사유에 해당한다 하셨죠? 그렇지. 근데 왜? 무슨 일이 있어? 여기 이 직원이랑 이 직원 엄마가 절 협박해서요. 타운한 소식은 들으셨죠? 그거 없자고 이렇게 회사까지 쫓아와서 난리네요. 회사 안에서 틈만 나면 얘기 좀 하자고 불러대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스토킹 협박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제가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일을 못하겠어서요.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다 오해해요. 일단 엄마 들어가 있어. 엄마 때문에 회사까지 못 다니게 생겼잖아. 내가 뭘 했다고. 다 너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멀리 격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회사 규율상 바로 자르는 건 어려울 테니까요. 아무래도 직원 함부로 자르면 안 되는 세상이라 그렇긴 하다만 어떻게 방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이대리, 내일 나랑 얘기 좀 해. 인사팀으로 올라와. 알았지? 과장님,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회사로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회사에선 일만 하고 싶다고. 그걸 망친 건 너야? 그럼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걱정 마. 내가 책임지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줄게. 내일 무조건 올라와. 안 그럼 그쪽 팀장한테 먼저 말할 테니까. 그럼 내일 보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과장님! 너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공과사는 구별한다며. 공과사 구별 못한 건 너랑 네 엄만 거 같은데? 난 이미 기회 여러 번 줬어. 그걸 어긴 건 니랑 네 엄마야. 다시 접근하기만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회사 못 다니게 해줄 테니까. 아줌마도 똑똑히 알아둬요. 이런 가식적인 사과 또 하기만 해봐. 그땐 쌍으로 경찰서 가게 해줄 테니까. 아니, 뭐 이런. 지금 협박하는 거야? 어? 당신이 한 협박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나 간다. 다시 얼굴 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알았으니까 얼른 가. 엄마도 얼른 가요. 회사 사람들 다 쳐다보네. 난 그저 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알지? 글쎄 가라고요. 그러게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다 망했다고요.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 질러? 알았으니까 얼른 가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조심히 들어가. 다신 보지 말자. 6개월 후. 그 뒤로 전 남친은 인사과에 불려가 징계를 먹게 되었고 지방지사로 내려가 일을 하게 됐어요. 지방지사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본사에 출근을 못하게 해서 그 뒤론 전 남친의 얼굴을 본 적이 없네요. 물론 집 앞에 찾아오거나 전화라는 일도 없었어요. 회사엔 이미 소문이 나서 저도 한동안은 눈치를 살피며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동료분들이 제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지금은 마음 놓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소문으로는 전 남친은 지방지사로 내려간 이후 영 적응을 못해서 그쪽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저희 회사도 경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인데 정리해고 대상으로 전 남친이 될 것 같다는 소리도 돌더라고요. 이젠 완벽히 남남이 되었으니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전 예전처럼 아빠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겪은 이후로 아빠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더욱 커져서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빠는 다른 좋은 사람을 어서 찾아보라고 하시지만 당분간 연애보다는 아빠와 뜻깊은 추억을 쌓는 데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음 달 여름휴가에는 아빠를 모시고 동남아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이대로 쭉 아빠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맞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